싱글 에센셜 오일 12가지 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12가지를 했고요. 이제 과별로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시나몬하고 카시아라고 하는 녹나무과에 있는 몸을 따뜻해지게 해주는 오일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나리과 해독에 좋다라고 했던 오일 분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트러스 계열이라는 운향과 그 과일 껍질에서 추출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레몬그라스라는 오일을 얘기를 할 건데, 이 레몬그라스는요, 태국 쪽에서 선생님 혹시 그 똠양꿍이라는 거 드셔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주재료가 들어가는 게 레몬그라스라고 해요. 동남아 쪽에서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허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레몬그라스는 벽과예요. 이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딱 들었을 때, 신경이랑 관련돼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중추라는 거는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하고 척추 안에 있는 척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머리와 중간 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그 중추신경계에서 척추를 통해서 나가는 신경계는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의 구조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말초신경계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을 중추신경계의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통증이 많으신 분들이 발향하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발랐을 때는 인대가 튼튼해지는데요. 지난번에 라이라는 그 오일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터널 증후군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대에는 다른 걸 쓰시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 인대에 쓰는 오일이 이 레몬그라스입니다. 터널증후군 오일을 나중에 만드시게 되면은요. 여기다 레몬그라스를 한 방울만 첨가하시면 발목이라던가 어깨 인대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한 방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레몬그라스는 좀 자극성이 있어요. 다른 거 사용하실 때 10ml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방울에서 최대한 2방울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석을 많이 해서 사용해야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똑같은 벽과예요. 이 베티버라는 오일 같은 경우는 잎이 아니고 뿌리 쪽을 사용을 해요. 이 베티버 같은 경우는 원기 회복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뿌리가 약간 뇌의 신경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빨아들이고 그 땅에 있는 전기를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 추출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기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연적인 진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기를 좀 보충해주면서 안정을 시켜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의 종류도 많지만 이 베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가 기운이 떨어졌을 때 보충해주면서 잠을 잘 자게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외상 및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또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베티버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화과의 오일을 볼 거예요. 국화과의 2가지 오일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로마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냐면 식물의 의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풀들은요, 병충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의 의사라는 그 표현을 하고 또 병든 식물이 있으면은 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만 캐모마일의 특징은요, 피부 재생 능력을 높이는데요, 그 아토피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피부의 이제 가려움증 정도가 아니고 피부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토피 자체가 어,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약한 곳인 피부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피부가 약한 부분을 이제 안정을 시키면서 재생 능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를 중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로만 캐모마일은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써도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일군 중에 하나고요. 이 향을 맡으면 정서적인 안정과 진정에 도움이 되는데 화학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되잖아요. 들어보실 거고 하신데 이제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테르라는 화학도 이제 함유가 되어 있어요. 에스테르는 굉장히 순한 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에게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만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진정에 도움이 된다. 국화과는 대부분 진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똑같은 이제 국화과인데 헬리크리썸이라는 오일이에요. 이 헬리크리썸 같은 경우는 청각에 도움이 되는데요. 청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들리는 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각과 관련된 게 뭐 기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이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명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신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헬리케이성 같은 경우는 분노를 진정을 시키고 잠재의식을 좀 높아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희석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 귀 주변 바깥쪽으로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시키는 데 좋은 거는 국화과의 오일들은 거의 진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감람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계세요. 감람나무 해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모략, 세 번째가 유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17번 미르는 모략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볼 18번의 프랑킨센스는 유향이라고 한국어로는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선물을 받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람나무가에 있는 그 오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추출 부위가 나무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고무나무나 그 소나무처럼요, 찐이 나와요. 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덮으려고 나오는 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진액들을 모아가지고 굳은 거를 다시 부셔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가의 오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르라던가 이제 좀 이따 볼 유향 같은 경우는 모두 귀족들만 썼고요. 우리 동양에는 실크로드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제 실크를 가지고서는 이제 교역하던 것처럼요. 이제 서양에서는요. 프랑킨센스 로드라는 게 있어요. 교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그런 전통적인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르는 특히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미라 들어보셨죠? 그 미라가 이 미르에서 유래한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집트 시대에는요. 주름을 줄이고 살결을 젊은 살결로 보존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명성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집트라고 하면요. 지금부터 한 4,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전통적인 오일이고 검증이 많이 된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주름에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호르몬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항진 같은 경우는 살이 빠지는 걸 얘기하고요. 저하는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이제 항진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몸을 많이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하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몸이 계속 이제 좀 찌는 그런 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미르 오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서 그 과중한 갑상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킨센스예요. 똑같이 감람나무 까고요. 이 프랑킨센스로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오일로 수증기 증류법 형태로 되어 있는 오일 같은 경우는요.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켜서 감염에 대항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기예수 같은 경우는요, 이 정수리에 한 방울을 하면은요, 100일 동안은 아이의 면역력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요, 보통 손톱 밑에 보면 하얀 부분 있으시죠, 선생님들. 근데 없으신 분들도 가끔 계신데, 저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말고는 손톱에 하얀 부분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 프랑킨센스를 바르시면요, 그 손톱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어떤 분들 중에는 손톱이 조금 갈라지거나 이렇게 부서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손톱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희 어머니도 손톱이 좀 찢어지는 손톱이었거든요. 조금만 이제 기르면 찢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손톱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프랑킨센스 오일을 바르시고서는 굉장히 튼튼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서 세포 재생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밑에 부분에다가 발라주시면요. 손톱이 예쁘게 올라오면서 그 문제적인 손톱을 다 밀어내요. 그리고 손톱도 강해지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향과에 있는 오일 두 가지 볼 건데요. 샌다로드 같은 경우는 나무 심재에서 추출을 하고요. 30년 이상 정도 된 샌다로드 나무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벌목이 되기 때문에 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섞음질이 많은 오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샌다로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 귀족들도 있지만, 이제 종교의 제일 높으신 분들, 보통 구루라고 얘기하고요. 요가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 명상하고, 이제 뭔가 몸을 수행하시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셨고요. 이 향을 맡으면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가 학원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정신적인 거를 수양하는 데서는 이 샌다루드와 관련된 향을 많이 사용합니다. 머리가 명료해지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심혈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나무 몸통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무 몸통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순환이죠. 밑에서 뿌리에서 뭔가 영양분이나 물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몸을 통해서 가지까지, 잎까지 다 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하와이안 샌달우드예요. 좀 전에 봤던 샌달우드는 동인도 샌달우드를 얘기하는데 이제 자생지가 꼭 인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하와이에서도 이제 이 샌다루드 나무가 있고 이제 추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은요. 하와이안 샌다루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명상 능력을 강화하지만 이제 연골부의 재생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골이라는 게 무릎하고 무릎 사이를 약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닳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재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하와이안 샌다로드를 바르시면은 그 많이 닳는 거를 조금 완화시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은 조직하고,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간에, 어, 이렇게 완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그런 우리가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연골부 재생에 효과적이고 명상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4개 오일은요, 칡백나무과라는 과에서 나오는 오일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도 칡백나무는 많이 보셨죠?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요, 그 무덤 쪽에 많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되게 뾰족하고 높은 그 나무들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이제 대부분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비테 같은 경우는요, 칡백나무 과긴 하지만 이제 미국 칡백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칡백나무도 이제 나라마다 종류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백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인디언 생명의 나무라고 불려요. 이 아버비테 같은 경우는요, 나무가 쓰러져도 100년이 간대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무 중에 하나고요. 이 아버비테는 넘어져도 100년이 간다고 하는 거는 그 해충이나 그런 방충 목적이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오일들은 그 알지 못하는 벌레나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발향을 하면은 그런 그 우리가 모르는 벌레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맑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 줄 수 있고요. 굉장히 소량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희석을 많이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기를 할 때도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부 효과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더우드예요. 아까 그 샌다루드 얘기했었잖아요. 시더우드는 가난한 자의 샌다루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샌다루드 같은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귀족이나 왕들만 오일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저렴하지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오일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난한 자의 샌다루드라고 하면은 시더우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별명이 있냐?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통용적으로 아로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더우드는 모발 성장을 강화하는데요. 모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물을 줄이기 때문에요. 이제 비듬이나 이런 것들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 중에 헤어 식초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 재료가 이 시더우드예요. 시더우드 헤어 식초에 들어가는 오일들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시더우드, 그다음에 로즈마리, 오렌지, 라벤더, 티트리 이렇게 5가지 오일이 들어가요. 이 시더우드는 모발을 이제 모근을 잡아줘서 이제 탈모 방지하는 거고요. 이제 오렌지는 좀 두껍게 만들어줘요. 머리카락을. 그 라벤더는 이제 보습 효과가 있고 티트리는 항염이고 로즈마리는 혈행을 개선시켜주면서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헤어 식초에 들어가고요. 아마 나중에 만들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사이프러스예요. 좀 전에 이제 막 사이프러스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측백나무 생각하면은 사이프러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아버비테나 시더우드도 다 측백나무과의 오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프러스는 제일 유명한 게 그 하지정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제가 아시는 분도 약사신데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요. 하지정맥이 있어가지고 수술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 수술한다고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게 이제 자꾸 툭툭 붉어져 나오고 문제성이 되는 경우가 다리에 압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게 어려워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얇아져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육 경련이나 뭐 당김 이런 것들도 다 동반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 사이프러스 오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맥 우혈 제거에는 이 사이프러스 오일이 거의 오일 계통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동맥과 관련된 혈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이프러스를 비롯해서 몇 가지 오일들만 정맥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사후 관리로 쓰시면 좋고요. 수술하기 전이라 그러면 수술하지 않게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니퍼베리예요. 주니퍼베리는 해독, 인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측백나무과고요. 보통 노간주 나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측백나무에서 많이 추출이 되는 오일인데요.
이 나무의 오일은 다른 것과 다르게 특징이 이제 이 열매 있잖아요. 이렇게 익으면은 이렇게 보라색에서 까맣게 되는데 이 열매에서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열매에서 추출하는 거는요, 해독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추출 부위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알아보실 수 있고요. 이 주니퍼 베리는 체액 순환을 촉진시켜요. 그리고 요산 및 독성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요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많아지면 통풍을 유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혈액 내에 있는 독성들을 잘 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주니퍼 베리를 효과적으로 쓰면 좋은데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장을 자극해서 조금 배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만성 신부전증 또는 뭐 신우신염 이런 신장염 질환적으로 되셔서 그런 분들한테 자극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니퍼 베리 오일 대신에 다른 오일들을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안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겹치는 오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못 쓰면 다른 오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일의 이런 특징들을 조금씩 알고 계시면 다른 오일을 좀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주의사항 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오일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일을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고 경험도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이제 좋아지게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하시고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까지 한테도 하고 그게 이제 조금 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선생님들이 본인한테 잘 써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12가지 오일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12가지 오일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